우리 모두의 미래 노년에 대하여. 나이란 불시에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괴테의 말입니다. 옹골찬 노년을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기에 불시에 찾아놓은 나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 또한 귀하죠. 준비태세를 장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 노년에 대하여 철학적 관점으로 살짝 돋보봅니다. 로마의 마지막 현재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주치였던 갈레노스는 노년을 정상적이면서도 비정상적인 상태로 진단했고, 푸코의 스승 조르주 칼킬렘은 갈레노스와 유사한 질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노인의 정상 상태는 그 사람이 젊었을 당시에는 결함으로 여겨졌을 상태다. 요컨대 노년은 인생사의 전체적 관점에선 정상이면서도 젊음을 소원하는 감각적 차원에선 비정상적 상태입니다. 철학 용어로 풀자면 대자적으로 정상이지만 즉자적으로는 비정상인 시기죠. 이 개념을 핏대로 보부아르는 노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년의 진실은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타인에게 보이는 내 존재와 그것을 통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갖는 자의식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다. 때문에 대자와 즉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주체적 투쟁은 필연적으로 출몰하는 현실입니다. 정상이면서도 비정상으로 처리되는 노년 문제는 피할 수도 덮을 수도 없죠. 그런데 사르트르에 의하면 즉자가 완벽한 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객관적으로 완벽한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성이야말로 인간이 실존하는 동력이라고 사르트르는 주장합니다. 소위 맹목적이라는 힘은 많은 변화의 기반이죠. 맹목적 지지, 맹목적 신앙, 맹목적 기대 등등 근거가 충분한 목적은 변화보단 보수를 욕구하고 자유를 향한 불가능한 욕구를 제한적 범위에 가둘 수 있습니다. 노년이란 저 불가능한 완성의 세계로의 도정을 우리가 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죠. 즉자와 대자 사이의 긴장, 주관과 객관의 간격을 좁히려는 주체적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과업입니다. 단언컨대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면한다 해서 그 무게가 줄어들지 않거니와 장수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권고했죠. 나는 인간은 오로지 300년의 삶을 허락받아야만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시대인 버나드 쇼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 삶의 연장은 삶의 조건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 사회의 노인은 가난과 덩유어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노년에도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출현시키죠. 이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낙천적 기대는 비극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컨대 늙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을 순수하게 논할 수는 없죠. 이 당면 문제를 왜소하게 다루는 현대사회의 곤모 술수를 두고 마르크제는 소비사회가 불행의 의식을 행복의 의식으로 대체시켰고 모든 죄의식적 감정을 비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비판합니다. 사회구조가 소비 행티만을 행복이라 종용하기에 우리는 노년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살죠. 이럴 때일수록 보부아르의 말 따나 소비사회의 행복의식, 그 태평함을 뒤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팽창과 풍요의 여러 신화 뒤에 몸을 숨긴 더 무사태평한 의식은 노인들을 천민계급으로 취급하고 노년을 가난과 병치시키며 실존적 현실을 외면한 채 있지도 않은 환상의 소비로 마치 불멸의 삶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생기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살벌하게 아프지만 노인이 된 자신을 상상해본다는 것, 즉 마치 타인처럼 나를 돕아보는 노력은 운명과도 같은 막중함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고 올곧게 예비해야 하죠. 그리고 사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한 인간이 인생의 마지막을 불량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실패하고 있다는 진실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사회를 변혁할 동력이 부족하다면 우선 나 자신으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년이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미래인 까닭이죠. 그 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키케로의 노년의 대화를 통해 현명한 대처법을 6가지로 압축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톱밥을 단서를 제공해봅니다. 첫째, 훌륭한 노년은 젊을 때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실행하기 까다로운 조건이기도 하죠. 왜인가? 청춘은 매양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생산성을 높여 돈을 벌라는 명령에 먼저 휘둘리고 늙으면 놀지 못한다 여가의 시간에 소비 생활에 증강시키라는 명령에 2번 휘둘립니다. 노년을 미리 대처하려는 옹골찬 기대를 사회가 가만두지 않죠. 이 막중한 명령에 저항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인생을 대자적으로, 즉 생사의 전체적 관점에서 살피는 능력을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키워내야 하죠. 멋지게 늙어가는 내 모습을 미리 상정하고 그 완숙한 나이를 위해서만 젊음의 열정을 쏟는 것, 이것이 노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둘째, 노년이 인생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일 수 있다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적 가능성을 승인하는 일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이 불행한 이유는 늙어서가 아니라 내면이 빈곤해서라고 말했죠. 그런데 내면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짐작만큼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도 아차하면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죠. 애쓰는 것보다 애쓰지 않는 것이 쉽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편하기에 내면의 풍요는 아주 오랜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자 마치 평생 건강을 위해 운동에 성실히 임하는 것과 같은
노년은 일종의 일상투쟁을 실행해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바벨을 들듯 내면을 키우기 위해 문자와 사유를 버텨야겠죠. 사나운 성실성이 요구됩니다. 셋째, 인생에는 때가 있고 인생의 마디마다 고요하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인식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이 때는 순수함이, 청년 때는 대담함이, 중년 때는 진지함이, 노년 때는 완숙함이 있습니다. 젊음에만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죠. 생기 높은 청춘의 시간이 관능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름다움은 육체적 관능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디마다 미의 색깔은 다르죠. 특정한 시간만을 인생의 정점으로 독점하는 인식 습관은 노년의 저 유연한 시간을 방치하는 동기가 됩니다. 청춘의 활기만을 욕망하는 내 인식 습관을 수정해야 다가올 노년은 원숙함이란 미적 기대를 품을 수 있죠. 넷째, 노인과 청춘이 서로 지혜로운 시간을 나눌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청춘들과의 교훈은 노인의 즐거움이자 의무라고 키케로는 주장합니다. 노인과 청춘이 섞여서 울고 웃는 생활로 재편해야 좋겠죠. 서로를 경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을 꼰대라 부르는 우리의 언어 습관부터 우선 수정해야 하죠. 나이에 대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홀대한 일은 제고해야 합니다. 노인 또한 청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타자로 받아들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겠죠. 노인과 청춘이 우정을 나눌 수 있을 때 나이 듦의 공포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년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동기화가 미진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죠. 돈만이 가치가 아니듯 임금 노동만이 노동은 아닙니다. 직장인 은퇴를 두려워하기보다 업보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는 편이 노년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죠. 할 수 있는 일은 세계에 널려있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넘칩니다. 작은 일이라도 보태려는 태도만 식지 않는다면 노년의 시간은 무력함의 지옥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둘러보는 세기 높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여섯째,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미리미리 갈고 닦아내는 습관의 숙성입니다. 키케로는 죽음을 인간 의식의 소멸이거나 영원한 지복의 시작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죠. 충만될 수도 있고 결핍될 수도 있으며 어둠의 시작일 수도 있고 빛의 출현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판결할 기준과 수단은 우리들의 삶엔 없습니다. 때문에 죽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죠. 인생은 연극 같은 것입니다. 훌륭한 배우는 무대를 떠날 때를 알죠.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어설픈 배우가 되기보다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명배우의 품격을 장착하는 것이 더 이상 기대할 미래가 없는 노년을 준비하는 고운 태도죠. 훌륭한 배우로서 인생 전체를 살아낼 수만 있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한층 물러날 수 있습니다. 키케로의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울까요? 무리한 요구라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까다롭지 않고 성취될 아름다운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키케로는 자기 안에 축복받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법이고 제 안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이 주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보부하는 삶을 매 순간 평형을 잃고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불안정한 체계라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변화야말로 삶의 법칙이고 노화란 변화의 한 유형이죠. 보바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노년이 우리의 이전 삶의 우스꽝스러운 하찮은 모방이 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의미를 주는 목표들을 계속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끝까지 제대로 살기 위해 달리라는 뜻입니다. 생존의 문제든 대의 명분이든 사회적 혹은 정치적 참여든 지적 창조적 일이든 관계없이 그 무엇에 지독하게 헌신하는 길밖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을 준비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돈을 저축하고 은퇴 생활을 할 곳을 정하고 취미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죽음의 그날이 와도 우리는 거의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제대로 된 노년이란 제대로 살아낸 단 한 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늦지 않게 깨닫는 일이겠죠. 방찬 노년을 보냈던 빅토르 이고는 67세의 나이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늙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영혼의 증거인가. 내 육신이 쇠약해지고 내 사고는 성장한다. 내 노년의 일종의 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몇 년 뒤 위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여러분, 나는 74살입니다. 내 활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두가 키케로나 위고와 같은 특권의 당사자가 되길 빌며 안녕. Paper Renaissance